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세비야 베티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세비야는 레알에 이어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세비야에 이은 리그 3위 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안탈루시아 더비입니다. 세비야는 리그에서 최근 5경기에서 1승에 그친 곳으로 탄탄한 수비를 보유한 팀답게 패하진 않았지만 이적 시장에서 전력을 잘 보강했음에도 무승부가 많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마샬과 코로나 등 이적생들이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 오캄포스의 측면 돌파도 여전합니다. 주중에는 자그레브 상대로 패배를 하였지만 유로파 플레이오프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단 이 경기에 있어서 주전 센터백인 쿤데가 리그 징계로 나설 수 없는 곳이며 다음으로 베티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을 따냈습니다. 비아레알 상대로 일격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중하위권 팀들을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후안미는 벌써 리그 12골을 기록을 하였고 호세와 이글레시아스 등이 공격에 대한 포인트 1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카날레스가 돌아왔기에 페키르 루이 발등과 함께 막강 공격진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주중에 유로파 일정이 있는 곳이었는데 홈 경기기도 하였고 로테이션을 잘 가동을 했기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세비야, 베티스 이 두 곳에 있어서 두 팀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라이벌로서 만날 때마다 혈전을 펼칩니다. 원정팀도 승점 1점을 노리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기에 오버 선택이 나아 보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베티스가 승점을 딸 수 있는데 세비야는 주중 크로아티아 원정을 다녀왔기에 베티스보다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쿤데가 결장을 하기에 카를로스가 나설 센터백에 한자리를 볼란치로 채워야 하기에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단 베티스도 상대로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긴 부담으로 카르발류와 로드리게스 등 수비력이 좋은 3선의 미드필더들이 세비야의 침투를 막아내면서 경기를 운영을 할 베티스가 승점 1점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야 리그에서는 2위로 무승승 무패 최근 경기는 졌는데 1차전을 이겨놓고 난 후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잘한 듯합니다. 특히나 바로 아래에서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불구대천을 생각을 하면 더욱입니다. 이 경기를 이긴다고 위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승의 경쟁과 라이벌전 패배에 있어서는 용납을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세비야 베티스 축구 최근 리그에서의 두 경기에서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고생을 제법 하고 있긴 하지만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채 1이 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미르가 최근에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행이기도 합니다. 미르의 결정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두 경기에서 승점을 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며 다만 다득점에 있어서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슈팅을 15개나 만들어 놓고 나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직전의 경기를 생각하게 되면 결정력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베티스의 수비력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되려 파상 공세를 맞게 되느라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득점에 대한 페이스는 확연하기도 합니다. 세비야의 장기가 수비력인 것을 말하게 되면 입이 아픈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3경기를 연속으로 하여서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뼈가 아픕니다. 물론 이 실점을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비야의 원동력이 흔들리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내준 실점들을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거나 페널티킥이라는 점에 있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찬스를 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직전의 경기에서 박스안 슈팅을 사회로 잘 막아내기는 하였는데 페널티킥 허용이 오게 튀기도 하였습니다. 세비야 베티스 공간에 대한 침투 전문 윙어를 제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실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장자는 마샬 라멜라 수소 레키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베티스 리그에서는 3위로 승승승승무 역시 1차전을 이겨서 그런지 2차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공격적인 모습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인데 베티스도 버티게 되면 무실점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붙은 상황입니다. 철천지 원수 세비야를 잡게 되면서 원정이긴 하지만 특유의 공격적인 모습이 나와야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빼어난 득점력이 베티스의 장기로 보여집니다.
원정의 경기에서도 홈에서처럼 공격적인 전술로 득점력에 있어서 거의 균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3경기 동안 9골을 넣은 맹폭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후한미가 최근 4경기 동안에는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주제가 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페키르는 최근에 기복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세비야의 수비벽을 생각하게 된다면 많은 득점은 어렵다고 해도 최근에는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득점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장점인 팀은 아닌데 공격적인 전술의 탓도 있기는 하지만 삼선의 카르발류의 느린 주력과 함께 오른쪽 풀백의 폼에 대한 문제 등이 산재를 해 있습니다. 센터백의 라인도 루이즈의 에이징 커브와 이로 인한 피지컬 문제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세비야 베티스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